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시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까지 보셨죠. 이제 개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인장,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인장 등록이란 걸 왜 하냐면 확인설명서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서명 및 날인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장 등록이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개공하고 소공이죠. 중개보조원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찍을 데가 어디 있어? 없죠. 개공과 소공이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하는 거고, 등록한 인장을 나중에 변경했을 때도 다시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개행위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인장의 종류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장의 종류. 그 개인들은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꼭 사용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2010년까지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사용했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실명인장,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실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대신 크기를 정해줍니다. 7mm, 30mm, 7mm, 30mm. 이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부측상 개공, 또 소공. 이렇게 자연인들은 실명 인장으로 7mm, 30mm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게 숫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회사 인감,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 법인 설립 등기를 상업등기라고 하는데, 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원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대표자의 인장 틀려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장 하나로 왔다 갈 수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할 수 있다. 두 군데 조심해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같이 발음해 보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신경 써야 돼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인장은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장 등록 시기.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무 개시 이후에 인장을 사용할 테니까. 다만 다음의 거와 함께 할 수 있다. 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뭐와 함께? 개공이면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소공이라면 언제와? 고용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 것은 인장 변경. 인장을 변경했을 때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죠. 변경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다. 제가 인장 7자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7mm, 30mm, 여기 7일.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다음에 등록증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되겠죠. 이걸 위반하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했잖아요.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절대적 등록 취소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증의 양도 대여는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죠. 등록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벌 1-1도 가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다음 이어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으면 안 되겠지. 이자는 뭐만? 형벌만 줍니다. 형벌만. 자, 지금부터 결격 사유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이거 매년 출제가 돼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뭐냐면, 자격증은 있으나 자격증은 취득했어요. 그러나 등록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둘 배웠죠. 시험 못 보는 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이거 시험 못 보는 거고, 자격을 취득했으나 뭘 할 수 없는 거, 등록할 수 없는 거. 근데 사원이나 임원,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이 등록이 안 돼요. 사원, 임원 전원 다 결격이 없어야 되고, 또 결격이 있는 자는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결격이라 하고요.
문제 출제 방식은 결격인자를 찾아라,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결격 이게 보시면 돼요. 결격 이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혼인한 미성년자, 그래도 결격 이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예외가 없어요. 민법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성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 이렇게 보셔야 돼. 시험에 혼인한 미성년자가 제일 잘 나와요. 까져가지고 까진 미성년자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다 결격이라고 보셔야 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 증은 딸 수 있어요. 증을 못 따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는 걸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증은 딸 수 있는데 뭐가 될 수 없다? 개공, 소공, 보조,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음 3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그럼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이러면 결격 아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 쉬워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4번 필기할게요. 금고 또는 징역 나오는데 둘 다 감옥 가는 거죠. 금고는 감옥 들어가서 노역 안 하는 거, 징역은 감옥살이 하면서 노역하는 거, 이 차이지. 둘 다 감옥 가는 거 똑같아요.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실형 선고를 받았으면은 감옥에 가야죠. 감옥 가는 걸 감옥 가서 복역하는 걸 집행이라고 그래. 집행. 다 살고 나오면 종료라고 하겠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도중에 집행이 뭐 됐다. 면제. 집행 면제라는 의미는 도중에 사면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면. 도중에 사면돼서 풀려났다. 그랬어도 이자들은 전과자니까 그 뒤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뜨면 어떻게 풀어라? 결격이라고 풀어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할 점은 앞에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던 다른 법을 위반했던 이걸 따지진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덜 나쁩니까? 똑같이 나쁜 거지. 그렇죠. 그대로 나온다. 자, 됐어요. 5번. 5번은 똑같아요. 금고나 징역은. 금고나 징역형에 선고는 받았어요. 선고는 받았는데 정상인 참작되어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입니다. 집행유예는 감옥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을 유예했다. 2년간. 그러면 이건 원래 뭐냐면 징역 1년을 살아야 마땅한데 초범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의 집행을 2년 뒤로 미룰게. 2년 동안 착하게 살면 실형 살지는 않을게. 이런 제도예요. 무슨 기간 동안만 결격해? 몇 년 결격? 몇 년 동안? 몇 년? 그렇죠. 2년. 2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시험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시험에 뜨면 결격이 아니다라고 풀어라.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유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지금 하지 않는 거. 선고의 결격이 아니다. 이게 보시고요. 순서는 하나만 바꿀게. 11번이요. 11번하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그 다음에 11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1번은 앞에 무슨 법 위반하여?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뭘 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렇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다.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금고형, 징역형은 앞에 이 법, 저 법을 따지지 않고 결격인데 벌금형의 경우는 금고, 징역보다 약하니까 앞에 무슨 법 위반했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다. 그것도 얼마 이상일 때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만 결격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나와요. 결격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타법을 위반해서 다른 법을 위반해서 결격이 300 이상 벌금 받았다. 그럼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 법 위반이라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러면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금고징역 벌금 쪽을 받고, 자, 그 다음에 5번 했고 6번, 7번 묶어보시고,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좋아요.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자격 취소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자는 시험을 못 보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면 개공, 소공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왜 결격의 일을 또 추가했냐면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이자를 결격에도 포함된 거야. 그냥 자격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 그러면 결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받아요. 6개월 이내로.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그러면 결격인데 어떤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맞춰보세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무리 세봐야 6개월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음 8번. 8번이야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에서 좀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시험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나오지 않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가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시험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11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죠. 절등취, 임등취라고 해 앞으로는. 절등취는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취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뜨면은 뭐라고 풀면 돼? 결격이라고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좀 잘 필기를 해 보세요. 이만큼만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앞에 이 문장 앞에 원인을 꼭 써줍니다. 원인을 써주는데 자, 원칙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칙부터. 원칙은 뭐냐면 자, 등록증을 대여했거나 또는 이중 등록을 했거나 또는 이중 소속을 했거나 자, 이런 사유로 이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결격이야. 결격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자, 등록 기준 미달 중요합니다. 잘 쳐두세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로 뭐가 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에 결격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격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외워야 돼.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닌 것을 만들어져 있고 그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등록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잘 외워두시고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 등록증의 대여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걸로 적발돼서 오늘 등록 취소되면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항상 앞에 원인을 써주니까 원인을 읽으면 돼요. 이거면 결격. 등록 기준 미달 써 있으면 결격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 자, 등록 취소 받고 9번 업무정지. 업무정지 받고 뭐까지 했어도 폐업 신고까지 했어도 당연히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으로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번은 뭐냐면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건데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표자, 그다음에 임원 이게 2명만 있었어요.
있었는데 얼마 후에 새로운 임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나중에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돼 가지고 업무정지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가 된 거죠. 그럴 때 업무정지를 위반할 당시 있었던 얘네 둘은 뭐고, 갑과 을은 결격이 되는 거고, 병은 이 위반할 당시 없었죠. 그러니까 이자는 결격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10번 업무정지 받은 법인인 개공에 업무정지 뭐 발생?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새로 들어온 사원 임원 이렇게 되면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아까 했고 12번 사원이나 임원 중 1부터 10일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되지.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이러면 결격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결격 사유는 이런 것입니다. 결격이냐 아니냐 이게 물어봅니다. 마칩니다. 자, 2절 중개사무소 가죠. 이렇게 힘들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셨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 뭐 이전 또 이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간판에 사무소 이름 짓는 방법, 또 간판에 성명을 쓰는 의무, 또 법인일 때 분점 둘 수 있는 분사무소 뭐 이런 거 배워요 지금부터.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입니다. 13조 1항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리고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이 1번, 2번은 위반하면 잘 적어두세요. 1번, 2번을 위반하면 중개사무소를 2개 두거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형벌은 1-1. 아까 시간에 배웠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거는 절동치였죠. 임동치입니다. 3번 법인인 개공, 그 자리 중요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분사무소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그럼 앞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러면 틀리는 거지 뭐. 틀리는 거고. 법인인 개공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어디?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분사무소 설치가 나와요. 간단하게 그림 그릴게요. 자, A9 법인의 본사를 주된 중개사무소라고 불러요. 법인의 본사를 주된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B9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A9에는 못 둬요. 왜냐하면 이 큰 자본을 가지고 A9에다가 분사무소를 한 200개 깔아봐. 그럼 뭐 다른 개공들은 다 굶어 죽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다가는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요.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하는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해요.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다 설치 신고한다면 틀려요. 그럼 이 설치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있겠지. 자, 저 맨 위에 갑니다. 맨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여긴 두면 안 되잖아. 안 된다잖아요. 제외 이걸 포함 이러면 틀려요. 포함 틀리고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B구에 하나, C구에 하나, D구에 하나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A구만 제외하고 모든 전국의 시군구에 하나씩 다 둘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 그 지역 농업협동조 말씀드렸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자, 3번 설치 신고서를 어디다 내야 돼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이때 해도 읽어드릴게요. 이 경우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누가 주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이 책임자가 자격증을 땄는지 시도지사에게 확인해 본다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안 내고,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 근데 등록관청에는 안 내요. 계속 이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라.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한다는 얘기니까 안 내.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X.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틀려요. 내는 소리는 참고하시고요. 뭐 실무교육 받았네, 보증설정 증명서리도 내고 그래요. 그다음 사무소 확보 증명서리도 내고. 자, 동그라미 4번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뭘 교부해요? 신고 필증을 교부해요. 등록하면 등록증을 주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니까 신고 필증을 줍니다. 등록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막상 B구에 분사무소를 두는데 B구 구청장은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주고 나서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신고했다, 받았다, 통보 이렇게 이루어져요.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동그라미 5번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다른 제도에 이제 이거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라 하는데,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자, 개공은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소에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이 사무소를 임차해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있는데, 다른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등록을 해서 나도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병이라는 자는 이미 옆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는 이 갑의 사무소를 뭐하여? 이전하여 나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허용합니다. 물론 사무소는 2개 두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개공은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어.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이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등록을 신청할 때 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사무소를 내가 확보했습니다 라는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리는 지금 갑이 임차한 사무소잖아요. 그래서 갑의 승낙서로 내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알으셔야 됩니다. 갑의 승낙서. 이 사무소를 네가 써도 돼 라는 승낙서를 말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말씀드린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뭐 쉬운데 잘 나와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제도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현재 개공갑이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이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면 다른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등록해서 들어가는 건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는 놀고 얘가 돈 벌고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으니까 안 돼요. 업무정지 받은 개공 사무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개공도 이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무소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안 돼. 업무정지 받은 개공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없다고 답하셔요. 또 하나 뭘 금지하냐면, 자,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자가 이전하는 것도 안 돼요.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근데 이 개공병이랑 중개업을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가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럼 다른 계공은 중개업해도 돼요.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업무정지 받으면 다른 사람은 중개업해도 되는데 업무정지 받은 계공 사무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린 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제도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자, 오른쪽에 고용인 파트 가죠. 고용인 파트는 우리 이제 소공 또는 보조원의 고용신고 또 고용관계 종료신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소공 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했을 때 신고를 해요.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해고는 사장님이 자를 때만 해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관둘 수도 있으니까 고용관계 종료라고 해요. 고용할 때 신고해라. 고용관계 종료할 때 신고해라. 고용신고는 언제 하느냐? 고용한 때에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누가 업무 개시 전에? 소공 보조원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이렇게 잘 적어두세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OX? 틀려요. 고용하고 1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은 예전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2010년 초반만 해도 있었는데 왜 그 제도를 개정했냐면 열흘 안에 신고하니까 고용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왔어. 아, 왜 고용 신고 안 했어? 아, 그저께 들었어, 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옆집 갔더니 아, 왜 고용 신고 안 해? 오늘 열흘째라고. 이따가 갈 거라고. 이러면 이거 당연히 위반이 아닌 거지. 그래서 고용했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이 말이지. 아, 그렇구나. 고용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당연히 고용 신고 되려면 소공 실무교육 받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란 걸 받아야 돼.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는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는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한다. 헤어지고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우리 헤어지면 진통이 있잖아. 진통이 있으니까 마무리할 시간 넉넉하게 열흘 안에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세요. 이거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소공은 실무교육을 미리 받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미리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다음 양가로 2번에 있는 문장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이제 법 15조 2항인데요. 법조문이에요. 워낙 잘 나와요. 그 업무상이란 단어 여기다가 모든 이라고 쓰면 X. 모든 이러면 틀려요. 소공 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본다라는 걸 추정한다. X라고 낸 적도 있고 그래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15조 2항인데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자, 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중개보조원이다. 자,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중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당연히 이 중개보조원 책임 있어 없어요? 책임 있죠.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너는 직접 행위자니까, 네가 불법 행위자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법조문을 생각해 보면 계공이 한 행위로 본다. 계공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개 의뢰인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공은 나는 너를 고용했을 뿐인 거지 내가 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도 난 책임지죠. 이런 걸 무슨 책임을 하느냐?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대신 내가 손해배상을 대신 했다. 너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린 구상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상권.
자, 우리 고용인 파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등록증 등 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시작하죠. 법인은 개시의무 돼 있어요. 자, 개공은 등록증, 보수표,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기 어려운 데 두면 안 돼요. 짱박아두면 안 되고 보기 쉬운 데에 게시해야 돼요. 사무소 안에 그래야지 밖에 걸면 안 돼요. 이거 걷어갑니다.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할 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원본이에요. 4번이라고 하면 틀려요. 분사무소는 아까 받았던 신고불증 원본. 다음 두 번째는 보비 메뉴판 걸어야죠. 중개보수요일 실비 한도액표. 보비 메뉴판 걸고 세 번째는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도 원본 걸어야 돼요. 4번이 아니에요. 원본. 소공의 자격증 4본을 게시해야 한다라고 X로 2번이나 나왔고, 다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개공은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증 설정 증명서를 걸게 돼 있어요. X로 나오는 게 적으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X. 이게 잘 나와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은 개공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명칭 갑니다. 명칭. 명칭은 거기다 이제 사무소의 명칭이라고 쓰셔도 돼요. 사무소 이름 짓는 방법. 별게 다 있어 법에는.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와 법인. 그 개업공인중개사 바로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법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 써서 이름을 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행운 공인중개사 OX X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 자, 다음 하나 더 할까요? 행복 부동산 OX X 행복 부동산 중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어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거 어때요? 맞아요. 부동산 중개 들어갔으면 앞에 행복 뒤에 사무소 들어가도 다 돼요.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 그래도 돼. 맞아요. 사무소 이름 독특하게 있으면 좋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쓰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동네는 과태료가 많아요.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아닌 자. 당연하지.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되겠지. 1-1이라고 쓰세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다음 3번에 5개 광고물이라고 써있죠. 그 5개 광고물에 네모치고 간판이라고 쓰세요. 5개 광고물이라고 나오면 뭘 떠올려요? 간판. 간판에는 성명 쓰는 거가 있어요. 5개 광고물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써야 되는데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성명을 쓰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쓰는데 그 분사무소의 경우에 대표자 X라고 되게 잘 나와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쓰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번하고 3번은 과태료, 2번은 1-1. 그러니까 당연히 개공일 땐 과태료, 아닌 자는 1-1. 원래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4번 등록관청은 위에 3가지 위반하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을 시도지사 X로 낸 적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번 위반하면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2번 위반하면 1-1 더하기 철거 명령, 3번 위반하면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이런 얘기예요. 선물을 2개씩 받아요. 근데 이어서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신 철거시킨다는 거고 위반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는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행정대집행법 이런 단어를 틀리게 내기도 했었어요. 오른쪽에 문제 보면 나오긴 해요. 자, 명칭 판례 있는데 1번만 하시면 돼. 그 중개보조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중개보조원이 명함에다가 대표란 직함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부동산 뉴스가 사무소 이름이었는데 부동산 뉴스 대표 아무개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로 오해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합니다. 사무소 이전도 간단해요. 제가 판서로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다 그 들어있으니까. 사무소 이전은 자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가 있겠죠. 이런 걸 관할지역 내로 이전이라고 해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그 다음에 A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B구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땐 뭐라고 했어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때는 A구는 이전, 이 A구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라 하고 여기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자, 내로 이전 말씀드릴게요. 사무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고 이전 신고할 때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같이 해보죠. 시작.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이렇게 합니다. 좀 꼬딱같이 좀 해보세요. 두려워 마시고 하세요. 말로 해야 금방 외워진다고.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하셨네. 좋아. 자, 등이 뭐냐면 등록증의 원본을 내야 돼. 등록증의 원본을 내야 되고 폐기처분하고 새로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새로 사무소 얻었으니까 아까 뭐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아직 없어도 된다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체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요. 내면은 놓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있다 불러다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라는 건 폐기처분하고 새 걸 주는 걸 재교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등록증에 밑에 A구청장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소만 바꾸면 되잖아. 주소만. 그러니까 이 재교부는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10,000원, 20,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등록증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관할지 어디로 이전했을 때는 이렇게 내로 이전했을 때만 재교부할 수도 있지만 그 등록증을 수정해서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자, 어디로? 내로 이전할 때만. 외로 이러면 틀려요. 정확한 법조문은요.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내로 이전 끝. 자, 이제 외로 이전. 자,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둘 중에 어디가 신고하냐 이거지. 어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전 여기다 신고하면 틀려요. 신고할 때는 똑같아. 아까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이전 신고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등록증을 뭐만 해야 돼? 재교부만 해야 돼. 재교부만. 자, 그런데 이 개공은 A구에서 등록했던 개공이잖아요. A구에서 등록했던 개공인데 지금 신고는 B구에 하잖아. B구에 하니까 당연히 이 개공은 이 A구는 이 개공이 이전한 걸 모르죠. 모르는데 이자의 관련 서류는 어디 있어요? A구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관청이 종전 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받은 이전 전은 이전 후 관청에 서류를 송부해야 돼.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개 한 마리 등록대장, 그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여기 등록 신청을 냈던 서류, 그다음에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은 서류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걸 또 위반하면 누적해서 센 걸 때리거든요.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했던 사유가 있다.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예요. 자, 이게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고, 자, 다음에 28쪽에 휴폐업의 신고인데, 자, 휴폐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 중개사무소를 휴업하고 폐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싶다.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휴업했다가 저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 이 네 가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신고다. 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오는 미리 신고입니다.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별말 없으면 원본이에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고,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면 방문 신고만 되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전자문서로 신고, 인터넷 신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와 중개업의 재개 신고는 인터넷 신고 가능해요. 전자문서로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휴폐업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밑에 휴업기간 제한. 자, 3월 초과할 때 휴업 신고하니까 딱 석 달은 휴업 신고 안 하거든요. 휴업 신고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은 돼요. 휴업은 되는데 이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다만 질병, 요양, 징집, 미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하셔야 돼요.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예요. 자, 됐고요. 자, 다 미리 신고한다는 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간판에 철거음은 운이 간판 철거음 별게 다 있네. 이전 신고했다, 중개업을 더 할까봐,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더 할까봐, 또 등록 취소됐다, 가서 중개업 할까봐. 그래서 세 가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일 때 어떻게 철거해야 돼? 오른쪽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그 폐업 자리에 휴업 X, 등록 취소 자리에 업무 정지 이러면 틀립니다. 오른쪽에 이자가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제 3절은 중개 업무, 이제 겸업적으로 왔어요. 겸업적으로 왔는데, 이제 겸업은 법인이 중요해요. 법인.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등록 기준이라는 공부했었죠. 등록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은 14조에 정해진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이거 외에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겸업입니다. 그래서 자, 법인인 개공. 이거 제가 필기하는 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법인은 중개업 또 5개 또 경공매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7개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에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칙상 개공 아저씨 누군지 알죠? 부칙상 개공은 하시고 경검회를 하지 마시고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5개 업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배워야 되지만 이거는 모든 개공이 다 가능하고요. 경공매는 아저씨는 못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밖의 업무는 법인만 못한다. 예를 들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또 5개 예를 들어서 주택의 분양대행 5개 들어있거든요. 모든 개공은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자, 법인부터. 법인인 개공은 중개업과 다음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써 있죠. 5개, 비역부터 미음이 5개예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좋아요.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관리대행, 다른 사람의 건물을 관리해주는 일이죠. 니은, 부동산의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상담.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상담. 상담이란 단어. 개발업 X.
이렇게 쓰세요. 개발업 틀립니다. 디귿번은 누구만 대상으로? 자, 개공만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이건 개공만 대상으로 해야 돼. 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이 자리에 다른 제가 들어가면 틀려요. 틀립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X,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주택에 분양된 택지 분양된 X 별표, 택지 분양된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미음은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이 두 가지.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자, 도배업체 운영 X, 이사업체 운영 X. 법인은 이거 외에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X로 불러드린 거 개발업, 또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택지 분양된, 또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이런 거 다 X로 잘 골라야 돼요. 이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얘네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경매, 공매.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자,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또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자,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걸 쪼개면 4개 쪼개져요. 경매 분석 알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매 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게 4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뭘 하고 싶다? 이어지는 문장, 이 중에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건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인데 2006년부터 우리에게 허용했거든요. 조건부 허용했어요.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경매의 대리, 경매의 입찰을 대리하는 걸 하고 싶다면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 가서, 그래서 지방법원,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해야만 이걸 허용한다. 대법원 규칙 따로 알아야 되고요.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해도 돼요. 나머지는 해도 돼.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경매 분석 알선 할 수 있다. 5.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매 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들 할 수 있다. 5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법인인 겸업이에요.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고, 법인인 개공의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양반 문제 풀 때는 간단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못하는 게 없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상업용 건축물에 임대 관리할 수 있다. 5.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 대행할 수 있다. 5. 자, 이 양반 이해 묻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다른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보호 제공할 수 있다. 5.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5.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배업체 운영해도 된다. 5. 시험에 문방구 나왔어. 문방구. 5. 치킨집 다 돼. 다 됩니다. 이 아저씨는 뭐만 못한다? 경건무만 못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겸업은 이렇게 하면 다 풀어요. 풀고 30쪽. 자, 페이지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 표시 광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표시 광고.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뭐냐면 그 표시 광고에다가 생활정보지라고 쓰시면 돼요. 생활정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생활정보지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데 광고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2013년에 신설된 건데 개공이 아닌 자들이 교차로 같은 데다 광고를 하더라 이거요. 근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매매, 어디 아파트 면적 얼마, 가격 얼마, 그리고 어디 부동산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광고한 사람이 이게 공인중개사인지 무자격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하겠다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에 뭐뭐 써라. 명칭, 소재지, 연락처.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교차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써 안 써? 내 사무소 이름 쓰지 당연히. 행복부동산 써야 할 거 아니야. 연락처 쓰지 말라고도 써요. 근데 왜 소재지를 쓰느냐?
정말로 중개사무소를 갖고 있는 개공이냐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개공의 성명을 왜 쓰냐? 정말로 너 개공이냐 이거지. 네. 그래서 이 사무소 명칭, 소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쓰고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써라. 이걸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위반하면 1-1.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일 텐데, 여기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뭐 결격 사유 없어야 개공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이전, 사무소 공동 사용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인 파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겸업도 있었고, 인장도 있었고, 휴업도 있었고,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각 테마별로 문제가 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다음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만나서 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의뢰인을 안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개하는 과정을 봐야 되죠.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쭉 이제 보시게 된다.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